물량과 속도의 시대. 끊임없이 뭘 가지고 또 가지고 또 가지고 만인이 만인의 적이 되어버린 이상한 시대입니다. 누구나 뭐 힘듭니다. 내가 진정으로 도달하고 싶은 목적지에 못 갈 수도 있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 헤매을 좀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좀 주고 싶은 것이죠. 장미가 말하기를 Ich denke dich. Frau John ist eine bedeutende Wissenschaftlerin, international sehr angesehen. 괴테한테 배워서 제가 응용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올바른 목적에 이르는 길은 그 어느 구간에서든 바르다. 바르게 행하려는 자 가슴에 진정한 사랑을 품어라. 어느 순간에 알았어요.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젊은이들 하나하나가 바르고 단단하게 서는 것 말고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너무 예쁘지? 젊은 사람들이 좀 와서 책도 보고 자기 인생도 좀 생각하고 마음의 여백이 되는 곳을 바라는 곳입니다. 여백서원은 맑은 사람들을 위한 책집입니다. 정말 잡초가 끝이 없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뽑아도 이렇습니다. 여기가 원래 엉겅퀴 밭이었거든요. 푸른 엉겅퀴도 있고 은엉겅퀴도 있고 했는데 네, 정말 반갑습니다. 예, 저는 여백서원의 7인분 노비인 전영애입니다. 네. 제가 마지막 수업 때 밝힌 노후 직업이 박수부대입니다. 제가 박수 하나 잘 치거든요. 그게 어떤 신세가 머리 위로 날아 떠났니 나는 그에게 제가 괴테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삶과 일에 대한 사랑입니다. 삶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행동할 때 결과적으로 또 엄청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 샘플을 하나 이렇게 조용히 보여주고 싶어요.
독일 현대사가 시작된 바울 교회를 지나서 프랑크푸르트의 상징 괴테하우스로 갑니다. 이 괴테는 1749년 8월 28일 12시가 칠 때 땡땡 칠 때 태어났다고 자서전이 시작이 됩니다. 괴테의 방이 있습니다. 초록색 방인데요. 여기에 앉아서 이제 예를 들면 젊은 베르테의 슬픔 같은 것도 썼고요. 특히 4주 만에 쓴 젊은 베르테의 슬픔 쓰였습니다. 안 되는 연애를 했어요. 얘기했죠. 어떻게 하겠어요. 연애가 안 될 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 감정이 무엇일까를 4주 동안 미친 듯이 쓰고 주인공은 죽었고 본인은 그러나 그 문제를 좀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정말 세계적인 역사적인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 이후에 바이마르로 떠나게 돼요. 중요한 것은 괴테가 이렇게 살고 뭐 입고 먹었고 생겼고가 아니고 괴테가 자신에게 닥친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 갔는가, 어떻게 감당해 갔는가. 근데 그것이 매우 생산적이고 또 뛰어넘는 것이어서,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이 도약이 되는,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자신을 빚어가는 방법, 나를 어떻게 키워가고 어떻게 빚을 것인가. 남이 키워주는 게 아니고 내가 키우잖아요. 그런 요소들을 조금 전달하고 싶은 것이죠. 뭐. 우리가 어떻게 늘 똑바로만 서 있겠어요? 가끔씩 쓰러지죠. 곤두박질 치죠. 이 나무는 보리수입니다. 이렇게 쓰러져서 정말 잘 자라네요. 유난히 꽃도 많이 피우고 한번 쓰러졌기 때문에 더 많이 피우는 것 같습니다. 쓰러진 나무를 치우지 않고 쓰러진 걸 쓰러진 채로 두었더니 이 가지들이 또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네, 한번 쓰러졌다고 끝이 아니죠. 갈 수 있는 길이 또 많이 있습니다. 나무 속에는 다시 일어나는 힘이 있거든요. 한 그루 나무가 또 작은 숲이 되고 있습니다. 수학 문제는 답이 있어요. 인생의 문제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은 기이하게도 문제를 감당하는 힘이 생겨요. 안녕. 정정하세요. 아니요. 무슨 망발을. 그런 거 아니고 할 일이 조금 더 많은 거죠. 그 일 좀 하려면 속도 안 내면 못해도. 어떤 일이든지 하려면 산을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의 고비를 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고, 꼭대기로 올라가 보세요. 올라가서 보이는 게 너무 좋기 때문에,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 좋고, 자기가 무엇을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거기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결정인 것 같아요. 그 전영 교수님 그냥 괴테랑 닮은 것 같아요. 교수님. 그러니까 삶을 열정적으로 살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아침에 여기 걸어올 때도 전영희 교수님이 연세가 제일 많으신데도 혼자서 너무 빠른 걸음을 걸어가서 못 따라잡았거든요.
원래 이 댁 주인은 바이마르의 유명한 아나 아말리아 대공 미도서관 전 관장님 댁입니다. 정말 제가 이 방에 들어서면은 여기가 제 고향 같아요. 제가 1995년에 바이마르에 처음 왔는데 도서관이 너무 놀라워서 늘 마지막 버스를 놓쳐가면서 캄캄한 길을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도서관이 닫힐 때까지 앉아있곤 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관장님도 마지막 도서관이 닫힐 때까지 근무하시는 분이셨어요. 사실 참으로 놀라운 것이 당신 집을 저에게 내준 것도 좀 놀랍고 정말 학문하는 사람으로서 재충전되는 공간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최선은 다하고 살았죠. 언제 어느 순간에나. 봤더니 길이 생겼더라고요. 그것이 제 인생의 절정기를 만들었습니다. Sie ist sehr wichtig für den Kulturaustausch zwischen Deutschland und Korea. Das ist ein sehr wichtiges und produktives Wechselverhältnis. Und was ich an ihr besonders bewundere, sie hat eine unglaubliche Energie. 젊었을 때는 저는 정말 너무 무서워서 난 이런 데서 도대체 살아남을 것 같지도 않고 무슨 술을 안 쓰면 못 살 것 같고 도태될 것 같고 막 이런 분위기인데 살아봤더니 그냥 자기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거대로 살아도 괜찮아요. 사라졌어요. 망하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잘 사라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쓸데없이 계산하느라 비교하느라 요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요게 유리할까 저게 유리할까 이거 계산하는 시간이 인생에서 빠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과 힘이 조금 모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 이만큼 올 수 있었던 거는 아마도 그렇게 힘을 모을 수 있었던 때문 아닌가 싶어요. 정말 유례 없이 큰 사람으로 큰 한 젊은이가 26살에 여기 와서 앉아서 이 초원을 거닐면서 그 책상 앞에서 글을 쓰면서 정말 너무나 큰 인생의 털을 닦았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동화 같은 작은 집, 괴테의 정원집입니다. 가우텐하우스요. 금방 여기 26살의 바이마르에 도착한 괴테가 홀로 서기에 7년을 보낸 곳입니다. 괴테하면 문인이지만은 정치가로서 평생을 26살부터 82세까지 현직 사부장관이었고요. 그리고 뭐 자연과학자로서 어마어마합니다. 식물학자, 해부학자, 동물학자, 지질학자, 광학자, 기상학자. 괴테 육필입니다. 글씨 참 잘 썼습니다.
괴테가 작품 146권으로도 모자라서 편지를 2만 통을 썼습니다. 네, 바로 여기입니다. 내가 늘 얘기했던 곳. 편안히 앉을 시간도 없이 그냥 정말 열심히 씀으로 해서 너무나 많은 글을 남겼을 뿐더러 결과적으로 본인의 많은 문제를 감당하고 많은 창작을 이뤄낸 것입니다. 하인방보다 훨씬 작잖아요. 저 글씨 2개가 용어 궤도입니다. 하나는 음향학 전문 용어들을 빼곡하게 써놨고 그 옆에는 지질학의 용어들입니다. 역시 빼곡하게 쓰였는데 또 눈만 뜨면 보이게 자기 전에 눈 감기 전까지 보이게끔 해서 열심히 외웠습니다. 예, 천재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저렇게 됐습니다. 노력이야 누구나 하죠. 나름으로 큰 노력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얼만큼 오래 하느냐, 꾸준히 하느냐 거기가 결정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수험생 이후로 그렇게 뭔가 열중해서 공부하고 탐구했던 경험이 없는 것 같아서 되게 반성도 많이 하고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좀 해답이 된 것 같았어요. 그게 불과 작은 계기들이었거든요. 눈이 왔는데 그림자가 까맣지 않고 보랏빛을 띠네. 여기서 40년 연구를 해서 광학 연구가 이루어집니다. 관심이 철저히 중요하고 호기심이 없으면 사실 사람이 다 사는 겁니다. 호기심이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는 그것을 꾸준히 끌고 가는 끈기가 또 상당히 필요하고요. 괴테는 5시 반에 일어나서 1시경까지 그 기나긴 생애에 5시 반에서 1시경까지 글을 쓰고 색채론도 40년을 매달렸고 파우스트는 60년을 매달렸고 정말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죠. 제 아버지께서 늘 그러셨습니다. 천재란 노력하는 능력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괴테가 그 많은 자연과학 뭐 온갖 걸 다 하니 저거 사랑스럽지 않으면 왜 연구하겠어요? 신이 여기 다 있다고 생각을 한 게 여기에도 신이 있어요. 이렇게 사물을 관찰했거든요. 그런 게 사랑이죠. 옆을 돌아본다는 게 사랑 아니겠어요, 결국. 독일어로 2단어입니다. 우리말도 2단어네요. 사랑이 살린다. 리벤 벨리프트인데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하고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한 사람의 결론도 이제 영원한 사랑이었습니다. 바르게 행하려는 자 늘 기꺼이 뜻에 가슴에 진정한 사랑을 품어라. 보헨발드는 노도 밤나무가 우거진 숲 정말 아름답습니다.
말을 잃게 하는데 왜 이 흉한 곳으로 여러분들을 데리고 함께 왔는가. 세계를 제패하러 나가겠다는 이런 호황한 생각을 하게 된 건데 어떤 극악한 형편에 처할 때 또 폭발해 나오는 어마어마한 야만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경계할 수 있는 것이죠. 악마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랄까요? 그 깨어 있음이라 해야 되나요? 내가 주관적으로 좀 줏대 있게 행동을 해라. 힘든 상황에서도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내재되었을 수 있는 양면성이 그 상황이 극도로 어려울 때 결국 돌출할 수 있는 우리들 속의 짐승이거든요. 10번, 100번 전쟁은 어떤 이유에서도 피해야 됩니다.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글배우 책 읽었거든 바르게 살라고 쉽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정말 우리가 많은 성찰이 있지 않으면 어떤 생각에 너무나 고착되기 쉬워서요. 정말 열려야 되거든요. 열려야 나하고 다른 남을 볼 수 있고 사랑이 빠지면 바른 것은 바로 독선으로 추락합니다. 사랑이 들어있어야 그게 바르게 사는 게 되지. 나만 바르다, 나만 바르다, 너는 틀렸어, 너는 바르지 않아. 이러면 그게 독선이잖아요. 끊임없이 편가르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배제하고 이렇게 살아버릇하면은 함께 살아가는 게 어렵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함께 사는 거 아니겠어요? 제 생각입니다. 제 부족한 생각입니다. 예. 다방면으로 출중하신 분들을 많이 보면서 저도 미래를 조금 닫아놓고 힘들게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더 넓은 과정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그냥 용기 있게 너의 선택을 해도 이렇게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냥 세상 자체를 좀 더 사랑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사랑하면은 그 무엇인가가 혹은 그 누군가가 나를 좀 예쁘게 봐주길 바라지 않겠어요? 아주 중요한 게 주변을 둘러보는 일입니다. 내밀어진 손에 지금 주는 것. 그것이 이 사람만 돕는 게 아니고 나를 구원을 합니다, 사실은. 그 순간에 이미 내가 봤습니다. 그 좋은 마음들로 차는 게 유토피아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 화이팅입니다. 제가 소망하는 건 다만 제 존재에 가치를 두는 참 많은 친구들에게 차후에도 기쁨이 되고 유익하게 살겠다는 것뿐 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